제가요, 오늘 장중 라이브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어저께 라이브 한 내용 중에, W 패턴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로 사례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매 관점을, 이제 설명드렸는데, 오늘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고 또 장전에 AI 이슈가 있어서 매매에서 이제 한 3% 이상을 두 번 정도 수익을 내봤는데, 어저께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게 21선이거든요. 21선을 돌파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오고 이 노란색 있잖아요.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21선을 지지받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고점 있잖아요. 1고점이라고 하는데 1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돌파로 공략하고 한 3, 5% 내고 눌림으로 공략하고 한 3, 5% 내고 3% 정도 내고 이렇게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매매 관점을 어저께 설명드렸어요. 오후장에. 그쵸? 이거 나왔을 때, 이 양봉 나왔을 때. 그거를 한번 라이브에서 한 내용들을요 제가 한번 녹화를 해갖고 이 부분만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브에서 설명한 것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주제를 하나 맨날 이제 정해갖고 설명드리는데 의미 있는 부분들을요 좀 편집을 뭐 깔끔하긴 하진 않지만 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요약을 다시 찍어볼게요. 조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121선에서 저는요 맞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 속에서 쌍봉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 추세였잖아요. 여기까지 쭉 하락하다가 121선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제가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잠시만요. 지금 중요한 전화라서 잠깐 받고 다시 시작해. 다시 했는데 빗썸에서는 테더가 있을 거예요. 테더공이 아마 좀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일봉상에 이렇게 쌍봉을 그렸거든요. 이렇게 돌파되고 나서 지지받고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쌍봉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밀렸어요. 최근에 이제 121선 하향 매매라고 해서 제가 이제 121선 매매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다중 지지가 겹치는 라인이기도 하네요. 이전 매물대 구간. 여기서 큰 반등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어요. 사실 여기서 접근하면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하향 추세 속에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눌리고 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매매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 AI가 다시 강해지면서 이걸 뚫었어요. 21선을요. 61선과.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21선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국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거 쌍바닥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스윙 매매 중에 W 패턴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패턴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렸는데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렇게 돌파됐죠. 거래량 나오면서 이걸 1바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 찍고 다시 이게 지지받죠. 21선 지지받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1고점이라고 해요. 1고점. 그리고 이거를 1바닥이라고 하고 이걸 2바닥이라고 할게요. 그럼 1고점을 찍는 구간 있잖아요. 이 1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접근이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21선을 다시 탈환을 하잖아요. 이 노란색입니다. 20과 60이 노란색인데 탈환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나중에 눌림 W 패턴 공략했을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21선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파할 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타이밍에는. 그럼 제가 이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할 게 생기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제가 설명할 게 생기긴 해요. 한번 볼게요. 쌍바닥이라고 옛날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거를 왜 공략을 하려고 했는지 그 관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패턴을 제가 그대로 예전에 설명한 게 많아서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요런 거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이고. 제가 다 정리를 해놨던 건데 지금은 이거 그냥 색깔만 바뀐 거예요. 이게 아까 21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1선이잖아요. 이게 이 노란색이거든요. 이런 패턴인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요. 다시 이렇게 21선 깨고 그 다음 올라오죠.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21선을 지지받을 때, 21선을 지지받을 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스윙을요. 그리고 다시 여기 7점을 돌파할 때, 지금은 이제 스윙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이걸 이제 뭐였죠? 매도를 하는 관점이고, 여기를 돌파할 때는요, 이거는 단기 관점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금 접근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스윙 매매는요 21선을 다시 안착하는 흐름을 보고 나서 이 21선이 이제 저항이 지지가 된다는 원리로 접근하면서 쌍바닥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저점이 왼쪽 저점을 절대로 침범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좀 손절을 크게 다음 변곡점으로 잡는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접근했죠, 그러면 손절가는 여기 대로 잡는 거예요. 좀 크긴 하지만 보통 다음 이 변곡점으로 잡거든요. 이 변곡점으로 손절을 여기로 접근하면 그게 절대적 손절가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절대적 손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접근했으면. 그리고 이 종목이 부실하지는 않죠. 부실한 종목이라면요 이런 쌍바닥도요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펀더멘탈이나 견고한 회사 이렇게 한정해서 이런 쌍바닥 매매를 하는 거고, 스윙 중장기 목표치를 잘 잡으면요 안정적으로 근데 지금 이거는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은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실 때 보세요. 이건 뭐예요? 하향 추세 속에서 지금 쌍바닥 있잖아요. 근데 크게 볼 땐 이런 데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쌍바닥인 거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실 분들은 보이시겠는데 이렇게 가긴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저점으로 보고 이게 돌파되고 21선 눌리죠. 처음에 21선 안착하고 눌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여기 손절가를 잡고 쌍바닥 매매할 때. 그리고 이렇게 이걸 마디 매매라고 하는데 이 전고점까지 올라올 때 던지는 거를요, 이 마디만 먹겠다 이걸 저항으로 보고 이거를 보수적으로 노린 거죠. 이것도 퍼센테이지 보면은 23%입니다. 여기서 접근했다면 30%는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거는 상승 추세 속에서 공략한다면 크게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배열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갈 때는요 크게 볼 수 있다는 뜻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스윙 중장기로 목표치를 잡으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매매는요, 그런 관점은요 여기 관점이고요. 근데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100% 넘었잖아요. 1000에서 3000에니까 거의 300%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해갖고 다시 이렇게 추세 전환할 때는요 좀 그렇게 크게 노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건 하향 추세 속에서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가? 예, 요것도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 예전에 공략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눌리면서 때 공략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에서 공략했죠? 실제로 저렇게 돌파할 때 공략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운봉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아마 돌파 매매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이제 드렸을 거예요.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패턴 매매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강했을 때 이게 좀 강했거든요. 이렇게 돌파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 W 패턴 이후에 이 돌파되면요 돌파 이거를 기준봉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여기요. 그쵸? 거래량이 터진 것들을 크게 터지면서 이젠 고점이 터지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 양봉 그걸 본 거예요. 제가 뭐지? 기준봉이요. 왜냐면 저의 기준봉 기준은 의미 있는 이런 구간 있잖아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하거나 상한가가 출현. 이거 상한가입니다. 이건 제가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상한가 표시를 이 차트로는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화살표가 있어야 돼요. 상한가입니다. 그럼 이 상한가를 제가 뭐죠? 이 상한가의 그런 다중 지지 매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여기를 돌파했죠. 이거 나왔을 때 낌상치 않다. 왜냐면 이건 바닥권에서 이런 것들은 그거 매집봉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이제 매집봉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매집하고 나서 나중에 눌린 다음에 다시 돌파하면 그때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이게 돌파된 이후에는요 제가 유튜브에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준봉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의미 있는 정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준봉으로 볼 수 있고, 이 기준봉이라는 거는 결국에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매매 기준이 되는 봉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 중심봉이잖아요. 이 중심봉이라든지 이 전고점. 그래서 눌림을 매매할 때는요 여기를 이제 구간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거래량이 줄 때 기간 가격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치를 잡을 때는 아까처럼 지금 이제 신고 돌파 처음 했잖아요. 아니 전고 돌파 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 슈팅이 나올 때 이제 마디를 먹는 거죠. 이것도 꽤 클 겁니다. 20% 정가 넘을 거예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근데 만약 눌리면서 제대로 공략했으면 이 돌파까지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몇 퍼센트예요? 뭐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60%? 요거까지만 먹었다도 50%? 요거까지 어떤 거의 70~80%? 그쵸?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상승할 때 먹고 나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그 21선 이탈하잖아요. 그럼 21선을 잘 지지받던 종목이 21선을 이탈하죠? 그러면 21선은 저항이 돼버리죠. 21선 이탈할 때 물론 던지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못 던졌다면은 추가로 61선 같은 데서 이게 1등주였기 때문에 61선이 또 여기 정고점 부분이잖아요. 이 갭은 지지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이 갭을 돌파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갭은 또 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갭은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지지선이 겹치죠. 갭, 이전 매물대, 그리고 60일선. 그러면 60일선에서 20일선 깨졌으니까 60일선까지 이제 보통 지지 받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면요. 이거 20일선은 이제 이탈되면 저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갖고 여기서 던지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왜 이걸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W 패턴을 제가 설명 지금 방금 설명드릴 때 이게 생각나서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생각나갖고 이건 그때 글로 적었고 이거는 글로 적었던 것 같고 이렇게 돌파되고 나서는요. 이걸 기준봉으로 잡고 이거는 영상에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거랑 한미 반도체랑 같이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쵸? 한미 반도체 기억나시나요? 똑같아요. 한미 반도체도 여기요. 제가 설명하는 게 다 일관성이 있을 거예요. 다 보시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잖아요. 이걸 돌파하고 났을 때 여기가 신고가 돌파였거든요. 그럼 이게 매물대 중요 매물대 다 돌파하고 오랜 기간 이제 지났잖아요. 오랜 기간의 박스권을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조정 끝나고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 같습니다. 이거를 기준봉으로 볼 수 있다. 그죠? 똑같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랑. 그러면 이걸 기준봉으로 본다면 스윙 매매는 언제 접근하느냐? 이 기준봉 중심선이라든지 이 전고점 있잖아요. 이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구간을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여기를 구간으로 잡고 제가 돌파랑 항상 지준가를 설명드렸어요. 돌파 매매는요. 선을 그러니까 라인을 돌파할 때,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공략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딱 포인트죠. 딱 점, 어떤 선을 딱 돌파할 때. 하지만 눌림은요, 선의 개념이 아니라 구간의 개념이랍니다. 이게 만약에 저항선이에요. 그쵸? 이게 전고점이고, 여기를 돌파할 때, 이거는 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선을 돌파할 때, 가장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지만 눌림은요, 돌파되고 이렇게 지지받을 때잖아요. 그럼 딱 이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요? 보통? 그렇지 않죠? 그 위에서 좀 올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가 되는 라인들을요, 이렇게 선으로 다 그 다음에 이걸 시그마 하는 거예요. 다 합쳐요. 그래서 그걸 구간으로 잡아, 구간으로 분할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심봉이랑 이 전고점이랑 이거를 선으로 기준점으로 잡아갖고 이 중간에 있는 구간을 영역으로 잡아갖고 분할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윙은 분할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던지는 겁니다. 근데 21선을 지금 계속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샀다면, 난 21선 이탈하면 던질 거야. 이런 마인드로 가져갔다면요. 지금 여기가 안 던지고 여기서 던졌겠죠? 던졌더라면.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매매할 때 기준점을 지금은 만약 21선 다시 이탈하는 그런 막 21선이 이탈했다 다시 복귀하고 이탈했다 이런 반복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21선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제가 여기까지 가져왔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치를 절 때도 난 이 정도 가격 떨어지면 던질 거야 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은요. 전고점을 바로 도둑하는 종목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생각을 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라고 했죠? 방금 얘가 폴라리스였나요? 네, 폴라리스. 요거 설명하면서 말이 길어졌네요. 상승 추입 초입에 이렇게 돌파할 때는요. 이렇게 아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그렇고 이게 전고점을 추세 이렇게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 딱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돌파 딱 되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몰라요. 좀 크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추세 상승 쪽에 박스권 돌파니까. 하지만 이제 여기서 크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게 쌍봉 찍고 나서 이제 하향 추세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요. 이런 데서 이제 패턴 매매 할 때는요. 좀 이걸 돌파한다고 보고 접근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분봉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크게 슈팅 줬던 종목을 이렇게 눌렸을 때 잡을 때는 이전 고점을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공략하지 않잖아요. 만약 조금만 눌렸다면 이전 저점 안 깨고 그러면 더 크게 볼 수 있죠. 여기처럼. 그렇죠? 근데 이전 저점을 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돌파한다고까지 막 너무 목표치를 크게 짚지 않고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잡다한 거 다 생각나는 것들을 설명드려봤는데 지금 요거는요 크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간대가 좀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공략했다면요 7점을 돌파했을 때 공략을 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지금 설명드렸는데 아까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좀 하나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7점을 돌파할 때 공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저녁이에요. 어저께 여기 장중이에요. 지금 오늘 7점을 돌파하고 장전에 이게 이슈가 AI 이슈 있잖아요. 이게 좀 부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이게 주도주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장전 이슈니 항상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 폴라리스 AI가 오늘 1등이었잖아요. 이게 오늘 AI 관련해 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각을 받고 폴라리스 A가 최근에 1등주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오전장부터 강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전장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으로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본 거예요. 최근에 여기서 반등할 때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만 봤죠. 왜냐면 보시면 거래량이 더 계속 터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늘? 최고 역대급 거래량이었을 겁니다. 그쵸? 최근으로 따지면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게 7점이잖아요. 제가 말했을 때시 이렇게
돌파되고 이제 W 패턴으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 7점을요 오늘 이슈와 재료도 있고 수급도 좋았죠. 오늘 최대치 거래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도 7점을 돌파하는 이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전장에 이거를 공략을 한 겁니다. 그쵸?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아까 제가 이렇게 공략해본 타점이 1등이기 때문에요. 소액으로 이제 돌파 공략하고 이제 후속으로는 이제 눌리까지 같이 공략을 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영상을 한번 제가 어저께 설명한 내용들을요, 편집은 아니지만 그냥 설명한 내용들을 녹화한 겁니다. 15분으로 이제 끝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이제 제가 장중 라이브에 주제 하나를 정해갖고 설명할 텐데,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짧게나마, 제대로 편집을 안 했지만 짧게나마 녹화를 해갖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